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7월 9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. 벌써 이제 아침이 들어왔어요. 1교시 참 빠릅니다 여러분들. 어제 7월 8일 날 아주 시끄러웠어요. 옵션 만기일에 또 환율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막 삼성전자 거의 막 900원씩 나란히 그냥 폭락을 해가지고 막 8만원도 깨지고 73,000원대도 깨지고 해서 좀 쇼킹했습니다. 쇼킹했는데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.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의기투합 해가지고 열심히 또 한번 다가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또 모으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관망하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 날 또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 있겠죠.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살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한 3분기에 대해서 한번 3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 자료가 있더라고요. 뭐 리포트 자료 두는 거 있어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투자증권의 그 리포트들 자료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거는 뭐 DB금융투자인가 그쪽 건데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쭉 보면서 나름대로 한번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. 그냥 애널리스트의 자료는 그냥 100% 신뢰할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우리가 응용을 하거나 적용을 하거나 벤치마킹을 하면 되는 거예요. 모든 걸 다 100%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. 정확하게 다 맞지도 않더라고요.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의 그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63조였죠. 그리고 한 영업이익이 한 12조 5천억이었어요. 그래서 매출은 당사 전망치 63조 8조 원을 소폭 하회했는데 영업이익은 당사 전망치 11조 3천억을 대폭 상회했다. 뭐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. DB에서는. 그래서 영업이익의 대폭 상회는 3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됐던 DP 부분의 최대 고객의 일회성 보상금이 있는가 봐요. 8천억 원. 그리고 2분기에 반영되었고 그 IM 부분에서는 출하량 부진에도 불구하고요. 비용 절감에 따라서 비용 절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예상보다 이익률이 양호했다.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사 그 3분기 영업이익은 당사 기존의 그 전망치였던 16조 3조 원을 했는가 봐요. 소폭 상회하는 15.9조 원으로 추정한다. 15조 9천억으로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. 3분기는. 그래서 3분기에 포함시켰던 일회성 보상금 지급을 배제한 결과 각 부분별로 반도체 부분과 IM 부분의 그 이익은 그 전 분기 대비해서 증이익이 예상되고 DP나 뭐 C 부분의 실적은 전 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문제겠죠. 원달러 환율 상승은 3분기 실적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.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는 94,000원으로 보더라고요. 좀 약간 짜게 보는 것 같습니다. 10만원도 아니고 94,000원으로 보고 있어요.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지난 5년간 그 동사 주가에 적용되었던 연간 고점 그 PEBS들의 평균이 14.6배를 예상 그 EPS 적용을 해가지고 도출한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동 목표 주가는 하여튼간 그 BPS에 대해서 2배에 해당하는 지난 5년간의 동사 연간 고점 PBBS들의 평균값인 1.9배와 유사하다.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 동사의 주요 부분별 그 2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는 한 6.9조 9천억, 그 DP는 1조 2천억, IM은 3조 2천억 정도 그런 것 같고 그 C 쪽 이게 한 1조 2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. 추정. 아직 뭐 삼성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. 이 중 당사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반도체 C 부분의 영업이익은 유사한데 DP하고 IM 부분의 영업이익이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.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. DP 부분에서는 3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그 최대 고객의 일회성 보상금이 있는가 봐요. 그 8천억 정도. 이거의 지급이 2분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IM 부분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당사 전망치를 그냥 하회하는 한 6천만 대에 불과했는데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제 당사 기준 전망치 2조 9천억을 상회하는 이익이 달성한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.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
반도체 부분에서는 당사 예상과 같이 D램하고 낸드 출하량 그 증가율이 동사 그 기존 가이던스를 대폭 상회하는 한 10% 초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자리 잤을 때 후반에 다른 것으로 보인다. 그간 그 시장 점유율이 하락해온 동사가 2분기에는 출하량 증대 그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한 6조 5천억, 6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6조 5천억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럼 3분기는 과연 3분기 중요하죠. 3분기는 얼마 정도 나올까? 15조 9천억 정도를 전망한다고 하네요. 15조 9천억, 한 16조 가까이 보는 것 같습니다. 당사의 동사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15조 9천억으로 기존 전망치 16조 3천억에서 약간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이는 당사가 3분기에 포함시켰던 그 DP 부분의 그 일회성 보상금 지급을 배제한 결과예요. 근데 다만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3분기 실적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. 그 3분기 반도체 부분에서는 전 분기의 높은 출하량에 따라서 D램하고 그 낸드 출하량 증가율이 각각 마이너스 1%, 4%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3분기에 D램 그 블렌디드 ASP 상승률 역시 고객들의 그 마진 압박에 따른 그 가격 인상 저항으로 당사 기존 전망치 10% 초반에 그 대비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한 7% 정도로 보는 것, 7%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반면에 3분기 낸드 ASP 상승률은 여전히 10%를 보고 있다. 낸드는 10% 정도 보고 있고요. 일단 DP 부분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일회성 보상금 지급의 역기저 효과겠죠. 역기저 효과로 불구하고 계절적인 그 아몰레드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소폭 증가할 것 같다. 소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IM 쪽에서는 스마트폰의 그 계절적인 출하량 증가하고 폴더블 폰이 나오겠죠. 폴더블. 이 출시에 의해서 ASP 상승을 해가지고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22% 정도 증가할 것 같다.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IM은 22%. 다만 그 동사 생산기지인 베트남이죠. 베트남.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사가 예상하고 있는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6,800만 대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.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또 CE 부분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은 출하량 증가와 부품 가격 상승에 의한 이익률이 하락이 이제 교차하면서 한 전분기와 한 비슷한 수준,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C 쪽은 유사하겠다. 그래서 당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3분기 동사 주요 부분 영업이익 전망치가 반도체는 9조 4천억, DP 1조 3천억, IM 3조 9천억, C 1조 4천억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봐가지고 얼마 정도 보냐? 한 15조 9천억 정도 보면 15조 9천억 되겠죠. 반도체를 많이 잡네요. 반도체 9조 4천억. 야, 디스플레이는 1조 3천억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세 가지 리스크,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중요하겠죠. 세 가지 리스크 어떻게 보느냐? 일단은 당사는 지난 하반기 반도체 산업 전망 보고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향후 반도체 업황 전망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리스크가 존재할 것 같다. 세 가지. 이는 수요 측면에서는 언택트 수요의 감소, 공급 측면에서는 반도체 회사들의 KPX가 증가될 것 같아요. KPX 증가되고 밸류에이션 배수의 하락 추세 진입 등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일부 그 IT 부품의 그 부족 문제하고 더불어서 OEM 업체들의 그 주문 축소에 따라서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 연간 중감률이 지속 하락 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그 올해 출하량 자체 전망치도 최근 25% 하량 조정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그 KPX 증감률이 모든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 증가를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연초 전망치였던 14%에서 23%로 상향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요. 또한 반도체 업체들의 그 밸류에이션 배수하고 동행은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, 또 ISM 제조업 상대 강도 등 21년 1분기 후반부터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 같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분기 고정거래 그 가격의 상승폭의 축소, 고정가
고정가의 상승폭이 축소하고 최근 IT 그 세트 업체들이 반도체 가격 인상에 저항하기 위한 시작한 점을 감안했을 때 그 4분기 고정 거래 가격의 상승폭이 대폭 축소되거나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4분기를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거. 4분기는 약간 좀 약간 대폭적으로 뭐 축소하거나 약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는 것 같은. 하여튼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 DB에서는 내년 반도체 업황 및 업체들의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. 그 약간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한 두 가지 이벤트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향후 다가올 두 가지 이벤트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 같다. 일단은 그 3나노부터 이제 핀패드에서 벗어나가지고 세계 최초로 지금 게이트 올어라운드 하죠. GAA 이거를 채택할 계획인데 그 동사에 따르니까 3나노 GA 또는 5나노 아까 말한 핀패드 그 대비 밀도 증가율은 35%에 불과하나 전력 선모량이 이제 50% 감소해요. 전력 선모량 50% 감소하고 속도가 33% 증가한다. 이게 중요한 거죠. 전력과 속도. 그래서 이제 동사가 이제 GAA죠.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적용에 성공하여 대형 고객사들은 이제 TSMC로부터 뺏어오거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을 크게 증가시켜서 그런 TSMC와의 그 밸류에이션 격차가 이제 축소되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. 이제 그런 겁니다. 결론은 그거죠. 하여튼 성공을 해야 돼요. GA 방식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TSMC로부터 고객들을 뺏어오는 거 아니면 시장 점유율을 크게 증기시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. 그리고 또 지난번에 콩콜에서 언급했어요. M&A. 이 M&A 중요합니다. M&A를 통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NXP 등 그 삼성전자의 약점을 크게 봉응할 수 있는 회사를 인수했다. 그게 성공한다면은 또 동사 자체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.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. 이제 그렇게 본 거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두 가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M&A 쪽도 성공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GAE 적용을 해가지고 TSMC의 대형 고객들만 딱 이끌어 온다면은 뭔가 좀 확실하게 주가가 이제 상승하지 않겠는가. 이 부분이 가장 좀 저는 키포인트로 보는 것 같습니다. 키포인트. 하여튼 앞으로 삼성전자는 3분기에도 돈 잘 벌고 4분기도 돈 잘 버는데 문제는 이게 상승세가 꺾이면 안 돼요. 꺾이면 안 돼. 꺾여버리면 약간 좀 주가가 또 횡보합니다. 약간 상승세가 쭉 꾸준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향후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, 이벤트들이 시원하게 풀린다면은 또 주가에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. 일단 3분기는 현재 이래요. 아까 말한 것처럼 15조 9천억 정도 든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. 보시고 자료 다 있으니까 이거 내용 보면서 보시면 여러분들 대충 알 겁니다. 알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무리하게 막 투자하시지 말고요. 자기 형편에 맞는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지. 아무리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장투한다 하더라도 뭐 무리하게 뭐 대출 끌어 쓰거나 뭐 레버리지나 그런 거 쓰면 안 돼요.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십시오. 열심히 땀 흘려 가지고 벌어놓은 그냥 그 용돈이나 여유자금을 하시는 겁니다. 그렇게 해야지 막 무리하게 하다가는 나중에 탈납니다. 탈락. 제발 그런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